안녕하세요. 어르신의 건강과 행복을 위한 가장 든든한 장기양기관을 만들어가는 케어스토리 강성만 국장입니다. 여러분들께 제가 정말 오랜만에 영상으로 이렇게 인사드리게 되었는데요. 그간에 저희 케어스토리 장기요양 기관들 홍보 지원하고 또 기관에서 평가 준비라든지 운영과 관련된 그런 관리 업무들을 잘 하실 수 있게끔 그런 데 좀 집중하다 보니까 저희 케어스토리 유튜브 영상에서도 기관 홍보 영상들이 이제 위주로 많이 나간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여러분들께 뭐 회계 교육이라든지 이런 거를 준비해서 유튜브로 좀 제공해 드리고 싶은데 뭐 시간이 많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또 그렇게 제공해 드리지 못한 점도 좀 아쉬운 부분으로 생각이 됩니다. 날씨가 이제 좀 추워져 가지고 요양원도 그렇고 주간보호센터들도 그렇고 이제 난방에 대한 그런 관리가 좀 필요한 시점이 되었죠. 그와 동시에 이제 추석 연휴를 지나면서 입소자 모집이 좀 활발해졌던 그런 기간을 이제 지나고, 그러면서 날씨도 추워지면서 입소 모집도 좀 위축되는 그런 시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도 추워서 이렇게 목도리를 하고 있는데요. 제가 여러분들께 오늘 오랜만에 설명드리고 싶은 부분은 저희 케어스토리에서 장기요양기관들에 대한 그런 홍보 지원을 통해서 그 실적을 좀 보고를 드리려고 하는데, 그 실적 중에서도 여러분들하고 같이 생각해 볼 만한 그런 의미 있는 실적을 좀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 내용을 한번 보시면은 지금 이 기관이 우리하고도 좀 비슷한 그런 상황인 기관 같다라는 생각도 드시면서 이런 문제 상황을 안고 있을 때 어떻게 우리가 좀 이런 문제점들을 해결을 하면 이런 좀 긍정적인 상황을 맞이할 수 있구나, 그런 부분으로 여러분들께 소개를 좀 해드리려고 하니까 여러분들께서도 지금 그 보고 드리는 이 홍보 실적의 내용에 맞춰서 여러분들 기관도 한번 비추어서 생각해 보시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문서는 제가 이제 노션으로 해서 작성한 문서이고요. 조금 크게 해서 여러분들하고 좀 같이 한번 볼게요. 자, 케어스토리 장기요양기관 홍보 실적 보고로 해가지고 지금 이 영상은 이제 요 보고서는 11월 6일, 5일 날 작성을 했고, 그리고 지금 이제 보고 드리는 일자는 11월 6일이죠. 그러니까 11월 6일로 좀 바꿀까요? 뭐 요거 좀 크게 보다 보니까 요 위에 부분이 안 나오는데, 네. 자, 주요 내용으로 한번 살펴보시면은 먼저는 대상 기관이요. 케어스토리 노인요양시설 중에서 한 개 기관, 의미 있는 한 개 기관을 제가 좀 선정을 했고, 기관의 그 대략적인 정보는 여러분들이 뭐 제가 위치라든지 지명이라든지 이런 거를 말씀을 드리면은 그 정보를 아실 수도 있기 때문에 정보는, 그런 대략적인 기관의 정보는 생략하기로 하고, 저희 케어스토리 통합형 서비스를 이용하고 계신 노인요양시설 중 한 개 기관이다. 그래서 좀 의미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하고 같이 살펴보려고 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이 기관은 지정 연도가 2008년입니다. 2008년이라는 거는 그만큼 상당히 기관을 오랫동안 운영하고 있었던 상황인 거죠. 그래서 운영 기간도 약 17년 정도로, 운영 기간도 상당히 좀 길다. 그래서 운영 기간이 상당히 길기 때문에 그만큼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운영 노하우, 이 시설만의 운영 노하우도 있었을 것이고, 그리고 17년 동안, 그 2008년이면은 노인 장기요양보험제도가 생겼을 무렵이거든요. 그러면 아마도 그 이전부터도 운영하고 있었을 상황으로 보여져요. 그러면은 이 노인 장기요양보험 제도의 시작부터 지금 시점까지의 모든 내용을 겪으면서 이 장기요양보험 제도의 시장이라고 표현하면 좋은데,
이 시장 현황이 이렇구나라는 것을 몸소 체득한 그런 시설이거든요. 그만큼 기관 운영에 대한 노하우가 자체적으로 좀 쌓여있는 그런 시설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 시설의 현재 정원은 이제 61명이고요. 61명 중에 지금 2025년 3월 28일 당시에 현원이 41명이 이제 입소 중이었던 상황입니다. 그러면 벌써 공실률이 한 30% 이상 정도 되는 거죠. 60명 중에 40명 정도만 입소해 계신 상황이니까. 그럼 현원이 41명이라고 봤을 때 그러면 기타 전출금이라든지 그리고 또 운영비적인 면에 있어서 좀 애매하다. 그리고 좀 약간 활성화되어져 있지는 않고 기관 운영 자체가 좀 약간 좀 축소된 협소한 그런 규모의 기관 운영이었다라는 것으로 좀 예측해 볼 수 있는 수치가 되겠죠. 자, 여튼 3월 28일 당시에 정원을 다 채우지 못하고 입소자 현원이 40명밖에 되지 않는 그런 상황에 있었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서 기관 운영상에 있어서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요. 먼저는 입소자 정원 61명을 채우지 못하고 41명으로 현원이 이제 고착된 이 상황 자체가 좀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운영이 미활성화된 그런 기관이었다. 정원을 채우지 못해서 장기요양 급여비용 수입액이나 본인 부담금 수입액 등 세입액이 적어질 수밖에 없죠. 적을 수밖에 없죠. 그러면서 운영이 활성화되지 못하는 것으로 보여지는 시설이었다.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로 인해서 장기간 고착된 입소자 수를 넘어서야 되는데, 넘어서서 입소자 수를 증가시켜야 되는데, 입소자 모집을 활성화시켜야 하는데, 그러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놓여져 있었던 것으로 보여졌습니다. 그래서 이 기관이 당면한 가장 큰 문제는 입소자 모집을 활성화시켜야 하는 것이 가장 요구되고 있는 상황으로 보여졌다라는 부분인 거죠. 자, 그러면서 입소자 모집은 계속해서 활성화되지 않고 병원 입원이나 사망 등으로 인해서 정기적으로 입소자 이탈만 발생하는 그런 좀 좋지 못한 상황을 맞이한 그런 기관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운영상 어려움이 지속되는 그런 상황이었다. 여러분도 그 요양원 운영하시면 잘 아시겠지만 고령이시고 노인성 질병이 있으신 어르신이시기 때문에 병원 입원이 좀 잦죠. 병원 입원으로 계속 하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밖에 없고 응급 상황도 계속 발생하고 또 어르신이 그로 인해서 사망하신다든지 또는 기관에서 그런 소천의 상황을 맞이하게 된다든지 그로 인해서 요양원의 입소자가 계속 줄어드는 그런 상황에 놓여져 있다는 거죠. 입소자는 계속 줄어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신규 입소자를 계속 모집해야 하는 그런 과제를 안고 있는 것도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 공동생활 가정이기도 합니다. 자, 이러한 문제점을 안고 있는 기관인데 입소자 모집이 잘 되지 않고 그로 인해서 수입액이 적고 그로 인해서 운영이 활성화되지 못하는 그런 상황 그리고 현재 입소해 계신 어르신들도 소천하시거나 병원 입원하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져 있다는 거죠. 자, 이 문제를 타개해야지만이 이런 문제를 해결해야지만이 기관 운영이 활성화될 수 있는 것인데 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제 솔루션을 어떻게 이제 진행을 했냐면요. 먼저는 이 기관에서 3월 28일부터 2025년 3월 28일부터 저희 케어스토리 통합형 서비스를 이용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가장 그 두드러지게 했던 부분이 이제 적극적인 인터넷 매체 홍보에 대한 부분인데요. 그냥 홍보를 뭐 단순하게 그냥 일반적으로 그렇게 그 홍보 업체들이 하는 것처럼 그렇게 홍보하는 내용이 좀 아니라 좀 차별화된 문제 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 그런 전략적인 홍보로 이제 진행을 한 부분이죠. 2008년부터 기관을 운영했던 시설이기 때문에
장기요양 서비스 질 관리에 있어서는 좀 영향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2008년부터 15년 이상을 운영해 왔기 때문에 평가도 여러 번 거쳤고, 그리고 서비스 품질에 대한 관리도 자체적인 노하우가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서비스 품질 관리나 서비스 품질 개선에 대한 필요성은 좀 없던 그런 기관이다. 서비스 품질은 좋다라는 거죠. 구체적이고 효과적인 급여 제공 결과 평가가, 그리고 그런 결과 평가를 통해서 서비스 품질 개선은 필요하지 않았던 상황이었고요. 또한 평가에 있어서도 C등급에서 B등급으로 평가 등급이 상향되어 있었기 때문에 현장의 장기요양 서비스 품질은 양호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현장의 서비스 품질이 양호한데 무엇이 부족했던 걸까라는 부분을 생각해 보면, 다만 이 기관의 장기요양 서비스를 적절히 홍보하지 못하고 있었고, 적절한 홍보 방법이 무엇인지도 이해하지 못하는 편으로 보여졌던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홍보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졌기 때문에 적극적인 인터넷 매체 홍보에 이제 집중을 했던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러한 그 인터넷 홍보를 그냥 단순한 인터넷 홍보로 진행하지 않고 좀 차별성 있게 진행한 부분은 이제 밑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기관의 다양한 장기요양 서비스와 기관 운영과 관련된 부분을 홍보물로 제작해서 가장 효과가 확실한 인터넷 매체로 홍보를 이제 시작을 했는데요. 그 중에서도 무엇보다 중요했던 부분이 바로 이 기관의 핵심 컨셉을 발굴했다는 점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자부하고 싶은 부분인데, 제 자랑은 아니지만 그냥 제가 먼저 썼던 용어 같아요. 컨셉이라는 말. 그런데 이후에 건축 업체라든지 인테리어 업체 같은 데서 이제 컨셉 그런 말을 자주 쓰시더라고요. 물론 이제 컨셉이라는 용어가 제가 만드는 용어는 아니고 원래 있던 용어를 장기요양 기관이 관련된 분야에서 일을 하면서 이제 사용했던 용어이기도 한데, 컨셉이라는 말. 그래서 이제 컨셉에 관련된 그런 그 마케팅 책도 있죠. 되게 좋은 책이 있는데, 여러분들께도 저도 한번 좀 소개해드리고 싶은 책이기도 합니다. 컨셉 수업. 이거 책 정말 좋아요. 잘 팔리는 비즈니스로 이끄는 컨셉 수업. 이제 이 책을 저도 인터넷에서 검색해서 이제 보게 되었는데, 이 책을 다 읽으면서 굉장히 홍보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큰 도움을 받은 책이기도 합니다. 도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꼭 보셨으면 하는 책이고, 제가 운영위원으로 장기요양 기관에 갔을 때 홍보에 대한 역량이 좀 부족한 기관에 꼭 안내하는 책이기도 해요. 저 컨셉 수업이라는 책을. 그래서 컨셉이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이 기관에 있어서도 핵심 컨셉을 발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지점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기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생각된 것이 보호자분들이 공감하는 이 기관의 핵심 특징, 즉 컨셉을 발굴해내는 것이 핵심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여러분들께 영업 노하우로 이 핵심적인 컨셉의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하기는 좀 어렵지만은, 이 기관만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점 중에서 보호자분들이 가장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을 캐치해가지고요, 이를 중점적으로 기관 홍보에 담아내었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노인 요양시설, 어르신의 건강과 행복을 위한 노후의 가장 든든한 보금자리로서의 이런 시설이다, 이런 내용보다도 이 기관만이 가지고 있는 어떤 특별한 그 핵심적인 컨셉을 발굴해내서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기관 홍보에다 담아냈다라는 부분이 솔루션에 있어서의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관에서도 우리 기관이 어떤 그 핵심 컨셉을 갖고 있는가라는 거를 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기관은 상업시설, 그러니까 상가, 건물에다가 한 주간보호라든지 또는 요양원이라든지 그런 시설이 대부분인 반면에, 어떤 시설들은 정말 한적한 경치 좋은 강가, 공기 좋고 그런 강가에 이렇게 위치한
주간보호라든지 요양원들이 있거든요. 그런 데들은 굉장히 한적하고 한가롭고 평화롭고 공기도 좋고 그 환경 자체를 보는 게 힐링이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을 우리 기관의 핵심 컨셉으로 캐치해가지고 그 부분을 잘 이용하는 그런 기관이 있을 수도 있는 것처럼, 예를 들면 그런 것처럼 이 기관도 특정 부분에 있어서의 그런 핵심 컨셉이 있었기 때문에 그 컨셉을 제가 발굴을 해서 그 부분을 중점으로 해서 기관 홍보에 담아냈다. 그것이 이제 이 솔루션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부분이 라는 점입니다. 자, 그러면서 되게 특별하게 좀 더 차별성을 둔 게 뭐냐면은 AI를 활용했다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지금 제미나이라든지 챗 GPT 또는 클로드 같은 그런 AI 아마 접해 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아직까지 우리 장기요양기관 쪽에 AI를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까라는 부분이 들어오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다만 이제 그 로봇에다가 AI를 접목시켜가지고 그 로봇을 어르신과의 어떤 정서적인 면의 교류 뭐 이런 거에 이용하려는 시도들은 좀 상당히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보다도 기록면에 있어서 AI를 활용해서 그 기록을 데이터로 AI에다가 투입해서 AI가 분석해주는 내용을 바탕으로 우리 시설을 개선해 나가는 이런 루틴의 AI 활용 기법은 아직까지 접목되어져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급여 제공 계획서를 AI에다가 투입을 해서 AI에게 분석을 한번 맡기는 거죠. 그래서 챗 GPT나 제미나이가 지금 작성하신 계획서에 있어서의 내용은 이러한 것이다라고 분석해준 그 분석 내용을 한번 보시고 급여 제공 계획서에 반영한다든지 다시 이제 재반영시키는 거죠. 그 내용, 분석한 내용을 바탕으로. 뭐 AI에게다가 다 맡긴다라는 것은 아니에요. 그냥 AI가 분석해준 내용을 좀 더 현장 상황에 또 반영한다? 좀 이제 투여한다. 이런 내용인 거죠. 그래서 현장의 급여 제공, 현장의 서비스를 제공할 부분에 그 계획, 급여 제공 계획의 내용을 좀 더 구체적이고 현장 상황에 맞게끔 발전시킨다. 이런 내용인 거거든요. 더불어서 급여 제공 결과 평가를 AI를 통해서 좀 더 분석적인 내용으로 만들어간다. 이런 면에 있어서 AI 활용은 지금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거든요. 그렇게 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 자, 그래서 저는 지금 AI를 이제 기관 홍보를 진행을 하면서 그 기관 홍보의 실적들을 AI에다가 정보를 계속 투입을 하는 거죠. 그래서 AI가 이제 그 실적 내용을 봤을 때, 요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조금 부족한 부분 같다. 또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굉장히 효과가 좋은 것 같다. 그럼 효과가 좋은 것 같은 부분에다가 더 집중해서 그 홍보를 더 집중해서 이제 하는 부분이고, AI가 요런 부분은 좀 도움이 못 되는 것 같다라고 분석한 부분에 있어서는 홍보를 좀 이제 줄여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효과적인 부분에 더 집중할 수 있는 도구로서 AI를 활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관 홍보 실적 보고서를 작성을 해가지고요. 그 작성한 것을 AI를 통해서 분석을 하고 그 분석된 결과를 가지고 좀 더 집중하는 전략을 이제 취하는 거죠. 그래서 기관의 우수한 포인트를 강조하면서 홍보물을 제작해가지고 인터넷에 제공하고 그 결과를 매주 이제 노션에 홍보 실적 보고서로 작성을 해서 노션 AI가 이제 클로드 기반이거든요. 그래서 노션 AI를 이용해가지고 장기요양 서비스의 품질, 안정적인 기관 운영에 따른 홍보 실적 연관성을 분석을 한 거죠. 그래서 홍보의 어떤 문제점들을 개선하고 더 효과적인 홍보 내용에 집중할 수 있게끔 그렇게 AI를 활용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그 AI가 준 결과를 가지고 스토리를 강화를 하고 그리고 동시에 매주 입소자 통계를 작성해가지고 그 입소자 통계 작성한 것을 다시 AI로 분석을 해서
어떤 부분이 부족했고 어떤 부분이 효과적이었는지를 분석을 해서 더 집중할 전략을 취했다라는 부분이고요. 여러분께 제가 좀 하나 권장드리고 싶은 것은 기관에서는요, 현원 통계를 작성을 잘 해나올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원 통계를 작성을 할 때 단순하게 그냥 현원 통계만 넣는 것이 아니라 현원하고 관련된 다양한 정보들을 같이 넣어주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 기관에서 어떠한 상황으로 운영을 했을 때의 현원이 이런 거였다라는 거를 분석해 가는 겁니다. 그 분석은 AI를 이용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은 우리 기관이 현원이 적었을 때 어떠한 문제로 인해서 현원이 줄어드는 상황에 봉착한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고, 동시에 현원을 늘리기 위한 어떤 부분의 전략을 짜야지 우리 기관이 현원을 늘려갈 수 있는 것인가라는 것들을 분석해서 그런 방법을 찾아나가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런 방식으로 그 솔루션을 진행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어떠한 향상 결과가 있었냐 보면, 이렇게 솔루션을 진행을 했으니까 당연히 어떤 긍정적인 결과가 나타나야 되겠잖아요. 뭐 긍정적인 결과가 없었다면 여러분께 지금 이 영상으로 안내드리지도 않았을 테지만, 그 긍정적인 결과를 한번 보면 단기간에 정원이 증가할 수 있었던 부분이 되어졌다. 그래서 12분의 어르신이 단기간에 증가를 했거든요. 장기간에 이제 중요한 것이 장기간 고착화되어 있던 41명 현원에서 약 5개월 만에 53명 현원으로 12명의 어르신이 증가가 돼가지고요. 기관 운영이 활성화되어졌다는 점이 일단은 가장 큰 그 향상 결과죠. 뭐 요양원 원장님 또 주간보호 원장님들께서 가장 원하시는 부분이죠. 입소자 증가. 그것을 이루었다라는 것을 결과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고, 이러한 증가 추세로 봤을 때 이제 한 약 6개월 정도 이내에 현원을 모두 채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고착화되어져 있던 입소자 모집이 안 되고 그런 그 정체되어져 있던 입소자 현원을 깨고 입소자 모집을 활성화시켜서 이제는 정원을 모두 충족하는 상황으로 가는 그런 고착화를 깼다는 게 이제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문제 상황을 타개해서 개선해서 정체되어져 있던 현원을 모두 채우는, 정원을 모두 채우는 그런 방향으로 기관 운영을 이제 할 수 있는 상황이 되어졌다라는 부분이 이제 가장 큰 향상 결과의 하나의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더 중요한 향상 결과로 저는 이 부분을 생각합니다. 인터넷을 통한 지역 내 인지도를 향상시켰다는 부분이 오히려 제가 보기엔 더 중요한 부분이에요. 물론 입소자가 모집되어져야지만이 수입액이 늘어나서 더 이제 그 긍정적인 기관 운영으로 가는 부분이 중요한 것이기도 하지만, 이제 그러한 것들을 마련해주는 토대가 인터넷을 통한 지역 내 인지도가 향상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이 향상이 되면 언제든지 입소자 모집에 대한 그런 가능성을 이루어낼 수 있는 기반이 다져지는 상황이 됩니다. 무엇보다도 인터넷을 통해서 지역사회에 인지도 있는 기관으로 보호자분들의 많은 클릭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어져야지만이 이제 어떤 그런 부분을 해도 다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기관에서 현수막 광고를 한다든지 뭐 전단지 광고를 한다든지 그런 부분이 사실상 큰 효과가 나타나기엔 좀 어렵습니다. 물론 일부 원장님들께서는 이런 경험도 하실 수 있죠. 전단지 만들어서 배포를 했더니 어르신 한 분 모집이 되더라, 두 분 모집이 되더라. 가능한 부분입니다. 그러나 그런 내용이 장기적인 효과를 끌고 갈 수 있을 만한 것은 되지 못해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가장 강력한 효과를 내는 것이 바로 인터넷일 수밖에 없고, 인터넷 기반 사회잖아요. 그건 뭐 여러분들이 다 동감하는 부분이고요. 그런데 인터넷에서 많은 클릭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에 되어졌다라는 것은 이 기관이 지역 내에서 인지도가 향상이 되어졌고,
그 인지도를 바탕으로 기관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을 모두 갖췄다라는 것이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그런 긍정적인 결과가 될 수가 있는 것이고요. 자, 입소자가 모집이 되어졌고 활성화가 되어지면서 그로 인해서 수입액이 늘어나니까 청구할 때 당연히 수입액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럼 그 수입액이 늘어남에 따라서 기관 운영은 활성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종사자도 더 채용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 수입액에 따라서 지출할 수 있는 영역이 늘어나는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요양원이나 주간보호나 고정 비용이 월마다 들어갑니다. 고정 비용은 항상 동일하죠. 전기세든지 뭐 전화요금이든지 고정 요금은 계속 동일하게 들어가는데 현원이 늘어나지 않으면 현원이 모두 채워지지 않으면 고정 비용 대비 현원으로 인한 수입액이 적으니까 당연히 지출에 대한 파이가 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고정 비용 대비 현원이 늘어나면은 당연히 운영비를 사용할 수 있는 여력이 넓어지고 동시에 기타 전출금에 대한 부분까지도 늘어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니까 당연히 기관 운영은 활성화되는 데 도움이 되는 그런 상황이 됐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굉장히 좋은 여건이 되어지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향상 결과에 있어서 단기간에 정원이 증가하고 또 지역 내 인지도도 향상이 되고 동시에 기관 운영이 활성화되는 그런 긍정적인 효과들이 나타났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그 문제 상황에 대한 솔루션을 진행하면서 어떤 부분에 대한 어떤 시사점이 있는가 우리 좀 생각해 봐야 되겠죠. 자, 먼저는 제가 여러분들께 시사점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기관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한번 좀 생각해 보세요. 그것도 치명적인 문제점. 왜 우리 기관은 운영이 다른 기관에 비해서 좀 규모도 적고 입소자 모집도 잘 되지 않는가? 또는 큰 문제 상황을 닥친 기관들도 있겠죠. 예를 들면 노인 학대에 대한 그런 문제 상황이 발생했을 수도 있고 또는 환수에 대한 그런 문제를 당했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다 문제입니다. 그런 문제점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해결해 보시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해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기관에서는 당면하고 있는 문제가 입소자를 채우지 못하고 그로 인해서 현원이 고착화되어져 있고 그리고 그로 인해서 기관 운영이 활성화되어져 있지 않은 상황인데 다른 문제를 또 안고 있는 기관들도 있거든요. 그런 문제점들이 결국에는 입소자 모집에 걸림돌이 되어진다. 입소자 모집뿐만 아니라 기관 운영 활성화에 대한 걸림돌도 되는 것이거든요. 모든 그 문제들은 기관이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활성화되는데 장애물이 되고 걸림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관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한번 좀 적어보시고 그 문제점들이 몇 가지인지를 딱 좀 찾아내셔서 그걸 좀 해소를 하셔야 돼요. 이 기관 같은 경우에는 장기간 정원을 채우지 못하고 있었고 또 그로 인해서 해소해야 하는 문제점이 존재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문제점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개선하게 되면 규모에 관계없이 즉 구인 시설의 노인 요양 공동생활 가정이든 또는 백인 시설이든 그 규모에 관계없이 입소자를 기관 스스로 모집할 수 있는 자생력과 경쟁력이 생기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왜 여기에 규모에 관계없이라는 부분을 이렇게 적어놨느냐 하면은 지금 어떤 시장의 상황이냐면요. 시설이 대규모화된 그런 상황이죠. 즉 대규모 시설들이 많이 생기고 있는 시점입니다. 그런데 제가 2019년에 블로그에 한번 적어서 여러분들께 공개했던 글이 있는데 대형 마트가 생기는 거 반면에 그 다음에 지역 내에서 우리가 가깝게 이용할 수 있는 편의점도 생기더라. 편의점도 계속 유지가 되더라 라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나 이 편의점이 그냥 조그만 슈퍼마켓에서 편의점으로 바뀐 것처럼 노인요양 공동생활 가정도 가지고 있는 문제점들을 지금 시장의 상황에 맞게끔
개편해서 가게 되면 대규모 시설이 아무리 많이 생긴다 하더라도 편의점은 편의점 나름대로의 그런 서비스 요구적인 면을 충족시켜주는 시설로서 계속 유지되고 운영이 활성화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에 맞는 수익도 발생시킬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우리 기관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해소하지 않으면 그러한 소규모 기관이 안고 있는 그 문제점들을 해결하지 않으면 그러면 입소자 모집 당연히 어려울 수밖에 없고요. 그러면서 기관 운영은 당연히 어려울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더군다나 주위에 대규모 시설들이 막 생기고 있어요. 그런데 소규모 시설의 그런 경쟁력을 장점을 갖추지 않고, 즉 소규모 시설이 안고 있는 문제 상황을 해결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고 입소자만 모집되어지길 바란다? 기관 운영이 활성화되어지기만을 바란다? 절대 될 수가 없을 겁니다. 더 어려울 거예요. 왜냐하면 대형 시설은 주변에 계속 생겨나고 있고 대형 시설의 인테리어라든지 인력도 상당히 좋은 인력이 가고 있는데 조그만한 노인요양 공동생활 가정에서 우리 기관만의 특장점을 계속 발굴해서 알리지 않으면 그 시설에 안 갑니다. 갈 수도 없는 상황이 되고요. 롱텀 케어에서 우리 지역에 설립되어져 있는 노인요양 시설의 정원 규모를 보세요. 현원 규모도 보시고 그 가운데에서 노인요양 공동생활 가정이 경쟁을 갖춰서 운영을 해야 되는데 그게 될 수 있을까요? 노인요양 공동생활 가정이 안고 있는 우리 시설만이 안고 있는 그러한 문제점을 해소해 가면서 우리 시설만의 그런 특장점을 발굴해 가지 않으면 이제는 대형 시설에 비해서 소규모 시설들이 뒤처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우리 기관이 안고 있는 문제점들을 해소하고 우리 기관이 가지고 있는 장점들을 개선하게 되면 큰 시설은 더 잘 될 수도 있고 작은 시설은 우리 작은 시설만큼의 규모로 운영이 활성화되어질 수 있다. 입소자 모집을 할 수 있다라는 부분을 제가 오늘 이 영상을 통해서 꼭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맞다라는 것을 이 내용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바로 우리 기관만이 가지고 있는 특장점을 발굴하시라는 겁니다. 이거 너무 그냥 흔한 얘기 아닌가? 너무 좀 뻔한 얘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그 특장점이 시장에 먹힙니다. 그리고 우리 기관의 운영을 활성화시키고요. 여러분 기관만이 가지고 있는 특장점 중에서 무엇보다도 보호자 및 어르신들께서 공감하실 수 있는 특장점을 개발하시는 것이 매우 중요해요. 그냥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우리 기관의 특장점이야. 그냥 내가 생각해 보기에 이게 특장점이야. 이런 것보다도 보호자분들이나 어르신께서 다른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을 만한 특장점을 개발해서 기관 운영과 홍보에 적용을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는 것을 이번 솔루션을 통해서 알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 이거 되게 중요한 건데 여러분들이 11월이 되면 이제 사업계획서를 검토해서 내년도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셔야 되는데 그 사업계획서를 현실적으로 작성하시기를 제가 강력하게 권장을 드립니다. 여러분 사업계획서 어떻게 만드는지 제가 잘 알거든요. 네, 그냥 다운받아서 이름 바꾸고 수치 바꾸고 그리고 그냥 내용 쭉 훑어보고 우리 기관에 조금 다른 부분이 있으면 거기다 내용 넣고 내용 조금 넣고 그냥 삭제하고 약간 삭제하고 그 정도 선에서 사업계획서 하시죠. 거의 뭐 한 2시간 걸리려나요? 2-3시간. 네, 2-3시간 그 정도 걸려서 만든 사업계획서 과연 내년에 쓸만할까요? 의미 없습니다. 여러분 그냥 소모적인 일 하시는 거예요. 그냥 평가해서 사업계획서 하라고 하니까 그냥 평가해서 점수 받으려고 하시는 그런 사업계획서잖아요. 그리고 또 그런 사업계획서가 평가해서 점수를 받고 있다는 것도 문제입니다. 되게 웃긴 현실이죠.
사업계획서가 너무 뻔해지고 있어요. 그냥 누군가 만들어 놓은 그런 사업계획서 하나를 가지고서 그냥 공통으로 써가는 그런 현실인 거죠. 예전에 제가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했었어요. 대한민국의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 공동생활 가정의 그런 그 운영 방식을 통일화시키는 그런 생각. 그래서 사업계획서 하나 가지고 다 같이 쓰는 거죠. 그런 게 지금도 그렇게 사용들 하고 계신 상황인 거잖아요. 근데 그거 이제 끝내야 됩니다. 사업계획서 포맷을 하나를 드릴 수는 있어요. 그 포맷을 가지고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실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거 하나를 그대로 우리 기관의 사업계획서로 쓰는 그런 정도의 역량이라면 발전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관만의 체계적인 운영을 반영시킨 사업계획서를 그것도 어떻게 현실적으로 작성하셔야 돼요. 그냥 뭐 상상으로 그냥 뭐 좀 교과서적인 내용으로 그냥 작성하시는 것이 아니라요. 현재 전국의 장기요양기관 운영 상황을 분석해 보면요. 지역 내 기관 간의 입소자 유치 경쟁이 엄청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잘 아실 거예요. 이에 따라 기관 홍보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2025년 11월에 여러분들께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셔야 될 텐데 그 사업계획서 중에서도 특히 입소자 모집 계획 부분,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예산의 출발점입니다. 그냥 우리 기관에 지금 30명 계시니까 35명 계시니까 내년도도 35명이야 이렇게 가는 게 아니고요. 우리 기관에 현재 입소자가 몇 명인데 입소자 모집 계획을 우리가 충분하게 어떻게 수립하겠다, 어떻게 운영하겠다, 입소자 모집을 어떻게 하겠다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좀 작성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상투적이고 뻔하면서 그리고 매번 복붙하는 그런 계획을 과감하게 탈피하시고 우리 기관에 적합하고 알맞은 구체적이고 확실한 또 효과적인 그런 입소자 모집 계획을 수립하셔서 그 방안에 따라 기관을 운영할 필요가 있고요. 이에 대한 적절한 예산도 확보하셔서 기관을 운영하실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 예산도요. 보면은 세출해서 홍보비이기 때문에 수용비 및 수수료에다가 기관 홍보비로 해서 예산을 이제 반영을 하시는 거죠. 그러면 예산을 반영할 때에는 그 예산에 따른 명확한 운영 계획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홍보를 이렇게 예산에다 투입할 때에는 우리가 홍보를 어떤 식으로 하겠다라는 것을 수용비 및 수수료에다가 마련을 하는데 그 사업계획서에다가 구체적이고 효과적인 그 입소자 모집 계획을 거기에다 수립하는 거죠. 그래서 사업계획서를요 작성하실 때 제가 입소자 모집 계획에 대한 것만 구체적으로 하세요. 물론 지금 강조해서 말씀드렸는데 관련된 내용이니까 그 외에도 그 사업계획서의 내용들을 여러분들은 우리 기관 사정에 맞게끔 그냥 복붙해서 쓰시는 게 아니라 작년도 거 그대로 그냥 쓰는 게 아니라 내년도가 어떻게 되니까 내년도 올해 우리가 운영했던 것들 중에 어떤 부분이 문제였으니까 이런 부분들을 개선할 수 있는 사업계획서, 우리 기관이 지금 안고 있는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사업계획서로 작성하실 것을 꼭 추천을 드립니다. 사업계획서가 엄청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께 계속 강조해서 말씀드린 부분이었고요. 이러한 시사점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기관이 지금 안고 있는 문제점들을 해소를 하고 그리고 운영이 활성화되는 그런 도약의 기회가 되어지는 운영의 상황을 맞이하시기를 저도 여러분들을 응원을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제가 이번에 준비한 저희 케어스토리 장기요양기관 홍보 실적에 대한 보고였고요. 자, 관련해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은 전화 또는 카톡, 문자, 다양한 그런 연락 방법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연락 주시면은 제가 성심성의껏 또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